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솔직한 질문 하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젯밤에 몇 번이나 화장실에 다녀오셨나요? 혹시 한 번, 두 번 아니면 세 번 이상 가신 분도 계실 겁니다. 새벽 2시쯤이 되면 갑자기 아랫배가 묵직해지면서 눈이 번쩍 뜨이고 그제서야 또 화장실이구나 하고 일어나게 됩니다. 졸린 눈을 비비며 어두운 복도를 조심스럽게 걸어 화장실에 다녀오고 나면 다시 잠자리에 눕게 되지만 이상하게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이불 속에서 한참을 뒤척이다가 간신히 잠이 들었는데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다시 소변이 마려워 또 눈을 뜨게 됩니다. 새벽 4시쯤 또 일어나야 하고 그렇게 한밤중에도 여러 번 깨어야 하는 상황. 여러분 중에도 분명 계실 겁니다. 이런 경험 혼자만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옆집에 사시는 할머니도, 매일 아침 공원에서 함께 운동하시는 친구분도, 교회에서 만나는 집사님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참고 사는 거지 뭐.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단지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신호일까요? 제가 외래 진료실에서 만나는 어르신들 중에도 밤에 자꾸 깨서 화장실에 가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니 낮에도 피곤하고 머리도 멍하고 친구들 만나서 이야기하다가도 자꾸 졸게 되고 삶의 질이 점점 떨어진다고 하십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러한 증상을 야간뇨라고 부릅니다. 밤에 자는 도중 소변을 보기 위해 깨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은 밤에 한 번 이상 깨어 소변을 보는 경우를 야간뇨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2번 이상일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이 야간뇨라는 문제를 단순한 불편함이 아닌 건강의 중요한 신호로 인식하고 그 원인과 해결책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밤을 되찾기 위한 작은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야간뇨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건강 전반에 걸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잠의 질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이라는 것은 단순히 눈을 감고 누워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잠에는 단계가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깊은 잠, 즉 서파 수면은 우리 몸과 뇌가 회복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서파 수면 중에는 뇌 속의 노폐물이 정리되고 면역 체계가 강화되며 기억이 정리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밤에 자꾸 화장실에 가느라 잠이 깨어버리면 이 깊은 잠 단계에 도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을 수면 분절이라고 부릅니다. 잠이 여러 조각으로 쪼개지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밤 10시에 잠이 들었다가 새벽 2시에 깨어나고 다시 잠들었다가 새벽 4시에 또 깨어나는 식이라면 표면적으로는 8시간 동안 잠을 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깊은 잠을 거의 취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수면 부족은 몸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무겁고 머리가 멍한 느낌이 들며 전날의 피로가 풀리지 않은 채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점점 피로가 누적되면서 만성 피로로 이어지고 낮 동안에도 계속 졸음이 밀려옵니다. 친구들과 함께 식사하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에서도 눈꺼풀이 무겁고 집중이 되지 않으며 신문을 읽다가 같은 줄을 반복해서 읽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심지어 은행에 가서 순서를 헷갈리거나 중요한 서류를 빠뜨리는 일도 생깁니다. 무엇보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면역력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감기에 쉽게 걸리거나 한 번 감기에 걸리면 회복이 오래 걸리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는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이 약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좋은 수면이 건강의 기초라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밤마다 반복되는 야간뇨는 이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천천히 우리의 몸을 무너뜨리고 있는 셈입니다. 이처럼 야간뇨로 인해 잠의 질이 무너지면 피로와 면역력 저하는 물론이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위험이 뒤따르게 됩니다. 바로 넘어짐 사고입니다. 밤중에 여러 번 깨어 화장실에 가야 하는 상황은 단순히 귀찮음을 넘어 신체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밤에 화장실이 급해 깨어났을 때 주변은 어둡고 몸은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눈은 떴지만 정신은 여전히 몽롱하고 몸의 균형 감각도 둔해져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침실에서 화장실까지 걸어가는 일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바닥에 놓인 슬리퍼를 제대로 보지 못하거나 문턱을 헷갈려 걸려 넘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지어 화장실 문 손잡이를 찾는 데에도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많은 어르신들은 백내장이나 황반변성 등으로 인해 시야가 어두운 데서 더욱 나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문제없던 동선도 밤에는 위험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노인병 전문 병원의 보고에 따르면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는 도중에 낙상을 경험한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특히 고관절이나 엉덩이뼈가 부러지는 경우는 수술이 필요하고 회복에도 수개월이 걸리며 그 과정에서 근육이 급격히 빠지고 욕창이나 폐렴 같은 2차적인 문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한 번의 넘어짐이 이후의 삶의 질 전체를 떨어뜨리는 계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감이 떨어지고 외출을 꺼리게 되며 걷는 자세도 불안정해져서 또 다른 사고의 위험을 높입니다. 야간뇨가 단순한 생리 현상을 넘어서 이렇게 삶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그 심각성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밤중의 낙상 위험도 크지만 사실 더 무서운 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손실입니다. 바로 뇌 건강의 점진적인 저하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력이 조금씩 떨어지는 것을 나이 탓으로만 여기시지만 야간뇨가 반복될수록 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의 뇌는 잠자는 동안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스스로를 청소하는 것입니다. 우리 뇌 속에는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청소 시스템이 있습니다. 낮 동안 뇌를 사용하며 쌓인 노폐물과 독성 물질을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씻어내는 작용이지요. 이때 가장 중요한 물질 중 하나가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단백질입니다. 이 물질이 뇌에 쌓이면 치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뇌에서는 아밀로이드 베타가 덩어리처럼 뭉쳐있는 것이 관찰됩니다. 그런데 야간뇨 때문에 밤에 자꾸 깨어 깊은 잠을 방해받게 되면 이 청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을지 몰라도 몇 달, 몇 년 동안 반복되면 뇌 속에는 점점 독성 물질이 축적되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제 저녁 메뉴가 기억나지 않는다든지 안경을 어디에 뒀는지 헷갈리는 가벼운 증상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다 손주 이름이 순간적으로 생각나지 않거나 약속 장소를 혼동하는 일이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단순한 건망증이라 넘기지만 그 증상이 점차 자주 반복되고 일상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 경도인지 장애라는 상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상태를 방치하면 결국은 치매로 이어질 위험도 커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의 작은 야간뇨 증상을 단순한 불편함으로 여기지 말고 뇌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편안한 밤잠이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내일의 기억과 인생의 질을 지켜주는 중요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력 저하와 같은 뇌 건강 문제와 더불어 야간뇨는 우리의 마음과 일상에도 서서히 영향을 미칩니다. 단지 밤에 깨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분과 감정, 그리고 인간관계까지 서서히 바뀌게 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피곤함 때문일 수 있지만 반복되다 보면 삶의 방향까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밤마다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아침부터 피곤함이 밀려옵니다.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고 말수가 줄어들며 사소한 일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자신도 모르게 찾아옵니다. 원래는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시던 분도
점점 만남을 피하게 되고 친구들 모임에도 나가기 싫어지며 결국 집에만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생각도 많아지고 우울한 기분이 커지기 쉽습니다. 낮에 해가 떠 있을 때조차도 마음은 무겁고 몸은 지치는 느낌이 듭니다. 식사도 자연스럽게 소홀해지고 입맛이 떨어지며 영양 섭취가 불균형해집니다. 이렇게 체력은 점점 떨어지고 병에 대한 저항력도 약해지게 됩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예외는 아닙니다. 피곤하고 예민한 상태가 계속되다 보면 배우자나 자녀들과의 대화에서도 불필요한 오해와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별일 아닌 일로도 목소리가 높아지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오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관계는 소원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야간뇨는 단지 화장실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반적인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이 쌓이면 어느새 웃음도 기쁨도 줄어들고 일상이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이러한 흐름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부터는 그 원인을 제대로 알고 나에게 맞는 해결책을 찾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삶을 점점 무겁게 만드는 야간뇨는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지금부터는 그 원인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해 보겠습니다. 원인을 알면 그에 맞는 해결책도 자연스럽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첫 번째 원인은 호르몬의 변화입니다. 우리 몸에는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항이뇨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 이 물질은 콩팥에게 소변을 덜 만들라는 명령을 내리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밤이 되면 이 바소프레신이 더 많이 분비되어야 우리가 밤새 푹 잘 수 있습니다. 낮에는 활동을 많이 하니 소변을 자주 보게 되지만 밤에는 이 호르몬 덕분에 소변 생성이 줄어들고 깊은 잠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리듬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밤이 되어도 바소프레신이 충분히 분비되지 않아 나처럼 소변이 계속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야간 단뇨라고 부르며 야간뇨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낮 동안 소변량의 절반 이상이 밤에 만들어진다면 야간 단뇨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방광의 변화입니다. 방광은 소변을 저장하는 주머니 같은 기관입니다. 젊을 때는 탄력이 좋아서 400에서 500ml까지 무리 없이 담을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딱딱해지고 용적이 줄어들게 됩니다. 마치 오래된 고무풍선처럼 팽창이 어려워지는 것이지요. 그러면 소변이 조금만 차도 방광은 뇌에 화장실 가야 한다는 신호를 자주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과민성 방광입니다. 특히 남성분들의 경우 전립선의 영향도 큽니다. 방광 바로 아래에 위치한 전립선이 나이가 들수록 커지게 되면 요도를 압박하게 되고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소변을 본 후에도 잔욕감이 남아 금방 또 마려운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밤새 몇 번이고 깨어나 화장실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방금 살펴본 호르몬과 방광의 변화 외에도 야간뇨에는 몇 가지 중요한 원인이 더 존재합니다. 우리 몸의 작은 신호들을 이해하면 문제의 본질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외의 세 가지 원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낮 동안 다리에 고였던 수분이 밤에 소변으로 바뀌는 현상입니다. 낮에 오래 서 있거나 앉아 계시면 다리가 붓는 경험을 하신 적 있을 겁니다.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남고 신발이 꽉 끼는 느낌이 들기도 하지요. 이것은 중력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하체 쪽으로 수분이 몰리게 되면서 다리에 부종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밤에 누우면 중력의 영향이 줄어들어 다리에 고였던 수분이 혈관으로 다시 흡수됩니다. 이렇게 몰려든 수분은 심장을 거쳐 콩팥으로 이동하고 결국 소변으로 배출되게 됩니다. 낮에는 괜찮았는데 밤에 갑자기 소변이 많아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번째 원인은 조금은 예상치 못한 영역입니다. 바로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증상을 본인의 야간뇨와 연결시키지 못하지만 실제로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수면 중 숨이 뱉는 순간 흉부 압력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심장은 몸 안에 수분이 많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 결과 AMP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콩팥에 소변을 많이 만들어라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결국 자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소변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5번째 원인은 복용 중인 약물입니다. 특히 고혈압 치료에 사용되는 이뇨제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약은 체내 수분을 배출시키는 기능이 있어 혈압을 낮추는 데 효과적이지만 복용 시간이 늦으면 밤새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또한 일부 칼슘 채널 차단제나 리튬 같은 약물도 다리 부종이나 야간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야간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제 이 원인들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야간뇨의 다양한 원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원인들에 맞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차례입니다. 다행히도 복잡한 약물이나 수술 없이도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 중에는 많은 분들이 당장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실 수 있는 간단한 실천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저녁 5시에서 6시 사이 바나나 1개와 아몬드 5알을 드시는 것입니다. 트립토판과 마그네슘이 풍부한 이 조합은 숙면을 유도하고 방광 근육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단, 우유나 수박처럼 수분이 많은 음식과는 함께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는 저녁 6시 이후에는 수분과 염분 섭취를 줄이는 것입니다. 물을 전혀 마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한두 모금씩 조절하며 커피나 녹차, 알코올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는 자기 전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 다리 부종을 미리 줄이고 마지막으로 취침 직전에 반드시 화장실에 다녀오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5가지만 지켜도 많은 분들이 일주일 내에 변화된 밤을 경험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오늘 저녁 바나나를 1개 사오셔서 실천해보세요. 편안한 밤이 쌓이면 더 건강한 내일이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밤이 달라지면 삶 전체가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그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